요즘도 야근이 잦잖아. 그럼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빼봤어. 여성분도 귀갓길에 안전하게 오셨어. 아니 서울시가 다 하면 저는 대체 뭘 합니까? 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제 나가볼까? 오늘 미국 투자 정보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한국경제TV 밖에서도 보고 싶어요. 모바일 한국경제TV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만 있다면 어디서든 시청 가능. 어떻게 봐야 하냐고요? 먼저 유튜브 앱 실행, 검색창에 한국경제TV 검색, 한국경제TV 실시간을 누르면 한국경제TV 이제 유튜브로 밖에서도 만나세요. 아참, VOD도 볼 수 있어요. 금융 아카데미가 알려드리는 투자 수익 내는 꿀팁. 일찍 나오셨네요. 만세! 오늘의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 100년을 이어온 그날의 힘입니다. 국민이 지킨 나라, 국민이 이어갑니다. 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TV랑 인터넷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은품 주네? 차라리 요금 할인이나 해주지. 스카이라이프 30% 요금 할인 홈결합 출시. 월 19,800원에 인터넷과 TV를 부담 없이. 스카이라이프. 야후 스타넌. 야후 스타논을 만나면 당신도 투자 고수가 됩니다. 10분이면 오케이. 주식 자금 대출은 야후 스타넌. 성공투자 오후 증시 2부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까지도 약 3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다 보면 주식시장에 참 많은 격언이 있다는 걸 듣게 되시죠. 그 격언이 꼭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격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주식 투자는 절대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면 자기의 가치관을 하루아침에도 180도 바꿔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유연성이 주식 투자에는 필요하다는 말일 겁니다. 자,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성공투자 오후 증시 2부 유연성 있는 전략, 맞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3335장 공략주 출발해보죠.
네, 세 종목에 대해서 3인 3색의 각기 다른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3335장 공략준대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점 박진희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볼게요. 3335장 공략주 오늘은요. APS 시스템, 삼성 SDS 그리고 유진기업입니다. 세 분의 투자 의견 볼까요? 자, APS 시스템과 삼성 SDS는 2대 1로 투자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각각 한 분씩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유진기업은 세 분 모두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APS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자, 삼성 OLED 투자 재개와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두 분의 의견이고요. 한 분께서는 고객사 투자 기대는 그런데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장님? 네, 최근에 시장 흐름 보시면 IT 섹터 주들이 그동안에 좀 부진해서 벗어나는 흐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 갤럭시 10 관련해서 카메라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에 OLED 관련 주들도 장비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썩거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면을 보신다라면 작년 내내 삼성이 투자를 미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내내 투자를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들이 좋지 못했던 장비 주들이 거의 두 토막, 세 토막씩 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퀀텀닷 OLED TV 되겠습니다. 퀀텀닷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로 이어지는 투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삼성이 올해 투자를 하게 되고요. 물론 LG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LG도 LCD 라인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LG 같은 경우는 이제 야스라는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외에 코스닥 쪽에서가 장비주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일단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은 이제 크게 보시면 이제 원익 IPS, 그다음에 이제 SFA, AP 시스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이 신규로 좀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원익 IPS가 한 3천억 정도, SFA가 한 1,000억 정도, AP 시스템이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수주를 받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예상하는 레포트들도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일단 원익 IPS는 반도체와 OLED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FA는 가장 확실하지만 주가가 항상 좀 정체되어 있고 많이 싸지는 않다라는 시각. 물론 지금 현재 주가가 비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일단 올해 중국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종목 내에서 일단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기보다는 계속 좀 그 안에서 세분화된 섹터 쪽에서 좀 고르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중에서도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가장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투신권과 연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저감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외국인 매도는 있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기관과 연기금 수급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어서 매력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기적인 시각으로 이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수준에서 한 22,000원에서 24,000원 사이 이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은 계속 매집을 하신 다음에 올해 내에 한 29,000원에서 3만 원 부근 이 정도를 좀 목표로 하신다라면은 AP 시스템에 대해서는 접근의 이유가 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중기적인 관점에서 22,000원에서 24,000원 내에서는 매집이 좀 가능한 구간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삼성 SDS로 가보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반등 흐름이 뚜렷한 종목인데 오늘도 오후장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클라우드 업황이 유효하다, IT 서비스 구조적인 성장이 보인다. 두 분의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추가 반등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다소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이 종목 이 시간 통해서 계속 20만 원대 아래권대에서부터 계속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물론 그 당시보다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도 일단 21만 원대 초반에서 지지력을 보이면서 추세 살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삼성그룹주 내에서도 일단 IT 섹터 내에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세분화된 흐름이 약간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든지 근데 기업 내 이제 SI 담당하고 있는 삼성 SDS의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그 당시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뭐 롯데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일단 그룹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역량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 현재 주가상으로는 뭐 약간 22만 원 저항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계속 흔들 때마다 차트 보시면 21선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 보일 때 21선 깨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이 나타난다라면은 그때를 좀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지 않나 싶고요. 일단 뭐 지금 이 가격 22만 원대가 직전 10월달 좀 저항대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좀 지적해 보시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가격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조정이 강하게 들어오더라도 20만 원 강하게 하야하지 않는다라면은 매집을 하셔서 좀 가지고 가신다라면은 적어도 한 25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삼성 SDS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유진기업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6%대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세 분 모두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경협주로 또 묶여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남북경협과 SOC 투자 증가가 긍정적이다.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했다. 우호적 외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세 분의 긍정적인 각기 다른 의견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역시 이 종목도 지난번에 6,000원대 초반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 오늘 뭐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원자재 자원 개발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죠. 아난티가 아직까지 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주들 계속적으로 순환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진기업은 뭐 대북주라고 해도 대북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SOC 관련된 올해 국내 투자의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시멘트 섹터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진기업 레미콘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들 올해 실적 회복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회사 유진증권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진기업 자체는 자회사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많이 녹아져야 되는데 거의 녹아져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좀 반영해서 그 당시에도 6,000원대 초반에서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봐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종목 같은 경우 오늘 7,000원 넘어서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거래도 실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상당히 강하게 사주고 있죠. 기관도 최근에 꾸준히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보신다라면은 이 종목이 얼마나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한 8,000원 부근에 좀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궁극적으로 7,000원 아래에서 시작해서 6,500원대까지 네, 변동성이 보인다라면은 그때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매집을 해나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손절이라고 한다라면 한 6,000원 정도 손절선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매매 가격대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AP시스템과 삼성 SDS 유진기업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점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1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는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오늘 보합권입니다. 그럼 먼저 국내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가 0.3%의 상승 2,12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0.12%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695포인트 기록합니다. 선물시장은 0.3% 상승하면서 274선 지나갑니다. 그럼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가 저가입니다.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낙폭을 줄였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장중 저점 2,106포인트고요. 장중 고점은 2,131포인트입니다. 변동폭은 한 30포인트 정도 되고요. 현재는 2,12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수급을 보실까요? 장 초반부터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세 나타나고요. 기관은 매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50억 원 매도, 개인 쪽에서는 2,335억 원 팔고요. 기관은 지금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닥 볼까요? 오늘 변동폭 작습니다. 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계속 눈치 보는 상황인데요. 장중 고점이 697포인트고요. 장중 저점 690포인트. 그러니까 아래 위로 10포인트도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695포인트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수급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3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고요. 개인 쪽에서도 381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팝니다. 현재 기관 618억 원의 매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기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지만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팔면서 주가는 밑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0.94% 거의 1% 가까이 밀리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삼성물산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1%대 지금 상승세 나타내고요. LG화학은 0.68% 오름세입니다. 그럼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보시죠. 코스닥은 대체로 하락입니다. 이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HLB 모두 약세 흐름인데요. 특히나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조정에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이려는 움직임 나타나고요. 오늘 메디톡스가 많이 빠집니다. 5.8% 하락, HLB도 2.48% 상승이고요. 아난티가 지금 오후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9.38% 급등세 보여줍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현대차 그룹주 볼까요? 현대차는 내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기아차와 그 외 기업들도 금요일이면 4분기 실적이 다 발표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대차 그룹주들이 동반해서 강합니다. 오늘 현대차보다는 다른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등이 강합니다. 현대위아도 현재 4%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요. 현대모비스도 4.6%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와 기아차도 1에서 2% 강세입니다. 다음은 효성 보겠습니다.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강한데요. 현재도 계속해서 장대 양봉 그려내고 있습니다. 7%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면서 지금 5만 9천 원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어제도 잘 갔는데 오늘은 더 잘 갑니다. 3거래일 연속 강한 모습인데요. 비디비치오과 함께 화장품 섹터가 살아나면서 오늘장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들어오는데요. 20만 원 거뜬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8%대 강세입니다. 네, 다음은 내일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와 이 증권사별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먼저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0조 2,4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1%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5조 1,091억 원으로 14%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작년 4분기부터의 매출 추이 확인해 보시면요. 지난해 3분기 이 반도체 고점 논란 이후에 4분기부터는 좀 꺾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직전 동기 대비 매출이 줄겠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이익 추이도 보시죠. 역시나 작년 3분기에 좋았고요. 3분기에는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4분기에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부분 투자 의견은 매수이지만 하나금융투자가 투자 중립 의견을 냈고요. 목표가도 가장 낮은 6만 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IBK투자증권은 목표가 8만 9천 원까지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현대차 보겠습니다. 이 4분기 매출의 영업이익 전망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이 매출은 5.64% 증가한 25조 8,83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1.42% 증가한 7,86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추이 확인해 보시면요. 현대차는 작년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1분기에 가장 안 좋았고요. 3분기에는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신차 효과 등 이 성과를 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직전 분기 대비 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도 보시죠. 지난해 3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2분기에 비해서 4분의 1 토막이 났었죠. 그런데 하지만 4분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작년 4분기 수준인 7천억 원대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메리츠증권이 가장 낮은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14만 원 수준으로 내다봤고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 주가 16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 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1조 6,3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영업이익은 그래도 12% 정도 증가한 2,08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추이 확인해 보시죠. 작년 3분기에 좋은 성과를 냈었죠. 하지만 4분기에는 꽤 줄어듭니다. 직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좀 감소하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랑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업이익 추이도 보시죠. LG생활건강은 작년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3분기까지 계속 2,500억 원이 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4분기에는 2,000억 원을 겨우 지키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사 전망도 보시죠. 대체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30만 원, 그리고 메리츠정보증권은 16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함께 SK하이닉스, 현대차, LG생활건강의 실적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까지 약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마감 전략 함께 하시죠. 두 분 모셨습니다. 교보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김백준 더블유 매니저, 유한타증권 송태현 영업부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 마감 전에 점검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업종 볼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업종은요, IT, 전기전자 업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업종의 등락폭은 많이 좀 적었던 업종이긴 하지만 지금 향후 주가의 이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지금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최근에 대형 IT주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주춤합니다. 네. 뭐 1월 달 사실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IT가 좀 기여한 부분 상당 부분 많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삼성전자, 코스피의 사실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일단 대형 IT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 내지는 이 자리를 지켜주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더 이 IT 중소형주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많이 퍼져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일단 순환매 시장도 계속적으로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지만 가능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형 IT가 어느 정도 이 지수를 버텨주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많이 이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안 좋게 계속 나왔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추가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감이 좀 많이 표출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IT 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선행성이 상당 부분 다른 이 업종 대비했을 때 좀 빠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19년도 2분기가 실적 저점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 이미 지금 어느 정도는 이 주가의 저점을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박스권 지금 장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최저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면서 더 많이 하락 추가 조정까지 나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전분기 대비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일 살짝 이 대형주 IT 쪽으로 조금 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하향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어닝 쇼크 이후에는 이 주가 반등했던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기 역시나 이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주가의 흐름이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T 관련주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자, 매일매일 날씨 확인하듯이 미세먼지를 요즘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뭐 4만 3이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 요즘입니다. 기온 조금 오르니까 미세먼지가 어김없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기존에는 뭐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공기청정기 관련주들만 좀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인공가구 관련주까지 오늘은 또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짚어보죠.
네, 뭐 제가 지난주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먼저 이제 지난해 12월 18일이었습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올해 이제 1월 15일에 처음으로 인공강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인공강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되는지 그러한 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는 이제 청와대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인공강우가 이제 청와대 티타임이었었고요. 또 기업들 차원에서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7일에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는 수소차가 미세먼지 정하는 기능이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었는데, 오늘 이제 인공강우 관련주로 해가지고 태경 화학이 상한가를 가다가 이제 다시 좀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5%대 상승으로 좀 변해 있는 상황인데, 이제 25일에 서해상에서 올해 처음으로 인공강우를 실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에 아침부터 상한가를 가다가 다소 상한가가 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태경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드라이아이스, 이게 이제 인공강우 관련해서 비슷한 화학 물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러한 관련주로 해서 이제 백광 소재와 태경 산업까지 강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앞으로 쭉 가져가야 할 산업군이다. 하지만 이제 태경화학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좀 심했다는 부분, 그리고 인공강우가 이제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이제 마스크 관련주나 위닉스 같은 공기청정기 업체, 크린앤사이어스 같은 필터 업체들 실적이 조금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좀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홍역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역 관련주로도 마스크 관련주들을 꼽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KM 제약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하락폭으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홍역과 미세먼지 하면은 이제 마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인공강우 관련돼서 태경화학 말씀해 주셨는데 11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오후 시장 들어서 그게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관련돼서는 최근에 전염병과 관련돼서도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런가 하면 오늘 중국 소비주 전반이 좀 분위기가 좋아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정말 호재에 좀 민감한 시장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12월 이제 관광 목적 중국인 입국자 같은 경우에 사실 34만 명이 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32%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올해 이제 이 관광 목적으로 중국인 같은 경우에 한 16.7%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한 560만 명도 가능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될 때는 650만 명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주가 다 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면세점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국자 수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지금 시장 자체가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환매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에 1월 1일에서 10일까지를 보게 되었을 때 사실 많은 부분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1월에서 10일까지에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냥 플랫한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 계속적으로 중국인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춘절 효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기대가. 2월 4일부터 이제 그렇죠? 춘절 효과가 네. 이 춘절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조금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이 중국이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관광객이 정말 나중에 허용이 되느냐, 정말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더 중요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전세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6월에서 한 9월 달 정도에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면세나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있는데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한 3순위 정도로 밀어놓으시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일단 면세나 아니면 화장품 쪽에서 조금 종목을 더 간추려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그러니까 탑픽 업종이라고 보다면 면세와 화장품을 꼽아주셨고 카지노는 조금 뒤로 좀 아무래도 밀어놓으셨는데. 3순위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뭐 면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플레이어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대형 면세 업체인 뭐 신세계라든지 호텔신라라든지 워낙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트레이딩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 업체들마다 너무나 다 달라지는 모습이 많은데요. 네.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비리비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그렇죠.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 부분 주가의 모멘텀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워낙 주당 이제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망설여지시긴 하실 텐데 그래도 가장 강한 이제 업체로 이 매수를 하시는 것이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정리를 해봤고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매니저님 다음 업종 뭐 볼까요? 네,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폐기물을 소각, 매립, 그리고 오염수 정화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초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TS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뭐 태형건설과 SK그룹이 출자해서 만든 폐기물 매립과 하수처리 기초시설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400억 정도 하는 4천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 회사는 EMK 에코 매니지먼트 코리아라는 1,000억대 매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EMK 같은 경우는 IMM 인베스트먼트가 기존에 2016년에 JP모건에게 4천억에 매입을 한 회사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순 소각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열을 활용을 해서 온수와 스팀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한 이후에 내년도에는 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2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이 업황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11월에서도 국정현안회의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방치, 불법 폐기물 관련해서는 근절되어야 된다. 이러한 대책을 논의하겠다. 그리고 특별 점검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업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 외에는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뭐 밀수출했던 쓰레기 같은 것도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중국에 항상 쓰레기로 수출했는데 중국이 이제 받지를 않는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업황이 좀 살아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로 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업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호남 쪽에 유일한 폐기물 업체와 매립지를 가지고 있는 YN텍 등이 있고요. 폐기물 처리와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하는 KG ETS, 그리고 건설 폐기물을 하는 인선 ENT, 산업 폐기물을 하는 코엔텍 등 최근 들어서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하기보다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업체이다. 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동시효과 상황 보면서 또 특징적인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시장이 그래도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오후 시장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휴장 후에 개장을 하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좀 염려가 있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 반전해서 지속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0.44%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강보합권에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이 오늘은 매도 쪽인데요. 이게 10일 거래일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10일 거래일 만에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에서 이 매도를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선물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보이고 있고 미결제 약정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방향성을 뭐 크게 틀지는 않았다. 이렇게는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뭐 코스피 시장 생각보다 계속 견조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4,300
300억 가량의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금융투자하고 기금하고 이 두 주체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역시나 이제 차익 거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는 이 물량 자체는 뭐 다시 한 번 더 뭐 PCP 자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동시효과에서 이제 특징주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김백준 매니저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태경화학이나 태경산업 그리고 백광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일 날 서해에서 인공광우 관련된 실험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장 초반에는 매우 강세를 좀 보이기는 했지만 이 장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서요. 이 상승폭 자체를 많이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웅진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코웨이 경영권 인수에 관련돼서 장내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5% 정도 더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더 쉽게 잘 조달이 되었고 많은 부분 조달이 되었기 때문에 장내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분을 22에서 27%까지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많은 부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현대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내일 일단 현대차의 실적을 좀 발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굵직한 네네.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합니다. 네, 3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역기조 효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워낙 이제 4분기 실적 자체가 QQ 기준으로 많은 대부분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 업체들이나 이 섹터 같은 부분에는 충분히 매수세가 좀 몰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29%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하락했던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저가 반등 매수세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자회사 이슈로도 문제가 많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차차 해소가 되게 되면서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앞서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는 종목으로 살펴봤다면 오늘 좀 흐름이 안 좋은 종목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엔터주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었는데 1월 달 들어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하락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사실 유튜브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만 놓고 보게 되었을 때는 상당 부분 이 계속적인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땐 기간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는 점이 상당 부분 주가를 좀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적인 측면 자체가 무너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기간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을 때에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 나중에 괜찮은 수익률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으로 흐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690선을 회복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690선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0.2% 현재 시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 장 초반에는 좀 약한 모습 보이다가 이내 다시 강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우선 시총 상위주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 바이로메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중에 이제 관리 종목 우려감에 마이너스 10% 이상까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좀 만회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이 전망적으로 약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 초반에는 남북 경협주들 워낙 범위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좀 올라가다가 오늘 장 초반에는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아난티를 필두로 대부분 또 상승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고요. 아난티는 10%까지 지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짐 로저스가 이제 국내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는 정치인 관련주들이 좀 반짝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내 좀 다시 좀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는 모습이기는 하지만요. 홍역 관련주도 KM제약이나 50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크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다가 다시 좀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큐브엔터가 M&A 이슈로 인해서
요 몇 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하락세로 시작했던 종목들이 좀 강세로 돌아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수소차 관련주들도 어제 급락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장 초반에는 세원이나 뭐 몇몇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다가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 전환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좀 이슈를 찾아보고 있는데 웰크론 강원, 웰크론 한택, 웰크론 이 세 개의 웰크론 그룹주들이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넥슨 GT, 삼성전자가 넥슨의 인수를 제안받았다. 그래서 검토는 했지만은 확정된 바는 없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급등을 좀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고 동부제철 인수 관련해서 KG 그룹주들,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등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엔터주들의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적 미스가 될 것이다라는 이슈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던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같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엔터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 3사 흐름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JYP 특히 좀 하락폭이 큰데요.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JYP, YG엔터, SM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큐브엔터 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큐브엔터는 개별적인 이슈, M&A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모습도 있고 큐브엔터는 지금 13%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장 초반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장 초반에 잠깐 상승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꾸준히 올랐었기 때문에 한번 투심 매물, 차익 매물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관련돼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순환매가 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비롯해서 뭐 GKL, 이 카지노 관련주도 강한 상황인데요. 종목 좀 볼까요? 네,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지표가 좀 중국의 입국자 수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춘절 기대감도 있고 어제 이제 인민일보의 주한 대사 중국인 주한 대사가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중국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주 그리고 뭐 사실 좀 이러한 부분은 이제 코멘트가 될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 장세가 워낙 그 순환매 장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빠져 있었던 화장품주들로 좀 수급이 쏠린 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44%, 코스닥 0.2% 동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향해 달려갑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정기장이 종료됐습니다. 네, 1월 23일장이 마쳤습니다. 미중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 장중 보합권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업종별 마감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전체가 오른 건 아니지만 일부 상승 종목 개수가 꽤 많았습니다. 코스피 건설과 기계업종이 1에서 2% 빨간불 이어갔고요. 코스닥 중소형 건설주까지 함께 상승분 이어가줬습니다. 오늘은 경기 방어 역할을 하는 통신업종 또 유통업종이 시장 대비 견조했습니다. 통신업종이 2% 가까이 상승을 해줬고요. 유통업종 오늘 일부 중국 소비주들 오름폭이 이어지면서 면세점주를 중심으로 1%대 강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제약 바이오 섹터는 다시금 지지부진했고요. 전반적인 IT, 전기전자 섹터도 함께 밀려났던 분위기입니다. 특히 제약업종 코스피 의약품이 0.5%, 제약도 0.57% 동반 하락 속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코스피 시장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IT 투톱이 장 마감까지도 함께 보합권 흐름을 이어가 줬는데요. 삼성전자는 0.36%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0.3% 강보합 수준 유지해줬습니다. 통신주가 시장 방어를 시도해줬죠. SK텔레콤이 1에서 2% 가까이 오름폭을 이어가 줬습니다. 현대차의 상승분은 작은 편이었지만 현대모비스 오름폭이 5장 넘어가면서 더 견조해졌습니다. 4%대까지 오름폭을 더 견조하게 이어가 줬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볼까요? 먼저 개별주 바이로메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 오전 중에 조금 낙폭을 키워가기도 했는데요. 2%대까지 조금은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방어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은 만회했고요. 또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중에서는 메디톡스가 수급 부진 속에 3거래일 연속으로 조정받으면서 마쳤습니다. 5에서 6% 가까이 낙폭을 더 키웠고요. 남북 경협주 중에서는 아난티가 장 후반 들어 급등으로 전환하면서 10%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은 엔터 3인방인데요. SM부터 JYP 엔터 또 YG 엔터까지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JYP 엔터가 그중에서도 5.8%대까지 낙폭 더 키우면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이번 장 수요일장 지수 마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출발 분위기보다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막판 들어서 조금씩 오름폭 더 키워가면서 0.47% 상승한 2127선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빨간불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해줬습니다. 소폭이지만 695포인트, 0.16% 강보합 수준 유지해줬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개인의 수급이 확연하게 엇갈렸던 하루입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가 견조하게 유입되면서 4,450억 원대 매수 지켜냈고요. 외국인은 1,742억 원대, 10거래일 동안의 순매수에서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수급 보시죠. 기관이 연일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장에선 600억 원대 넘게 매물 내놨고요. 외국인이 367억 원대 매수 우위 지키면서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양시장이 그래도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견조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버텨준 시장이었는데 자,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적인 특징이 또 돋보였습니다. 기관이 오늘은 지수를 좀 받쳐줬습니다. 자, 두 분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바탕으로 내일 시장 전략도 좀 세워보도록 하죠.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요. 제가 딱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아슬아슬하지만 강한 시장.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맞았습니다. 네, 사실 매크로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상당 부분 사실 안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셧다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최장 기간, 이 최장 기간으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나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사실 시장 자체가 언제든지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긴 한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전일 이 미국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면서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좀 털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악재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은 지수는 어느 정도 약간 계속 강보합 내지는 이제 적어도 보합 정도는 일단은 지켜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일단 지수가 일단 어느 정도 고정이나 약간 상승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는 순환미 시장으로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라면 사실 수소차나 아니면 대북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다가 바로 상승으로 다시 돌려놓는 모습을 네.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시마다 조금씩 다시 한번 컨택을 해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주 강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에는 아직 확인할 사항들도 있고 경기 상황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표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아슬아슬하게 야금야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장.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 좀 투자를 해봐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역시도 이제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강한 이유는 우선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음에도 국내 시장은 장 초반에 약간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국내 ETF를 계속해서 사들인다는 점에서 조금 수급적으로 시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네. 뭐 매크로적으로는 지금 다 안 좋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지만 수급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럴수록은 강한 종목에 붙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크게 뭐 남북 경협주, 수소차, 5G 이런 크게 세 개 섹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따라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그래도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모든 섹터가 다 오르고 강한 시장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목, 업종을 잘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자, 과장님. 네, 저는 SKC 코오롱 PI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이제 폴더블 관련돼서 다시 한번 2월 달까지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SKC 코오롱 PI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폴더블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CES 2019에서 사실 맛보기로 살짝만 좀 보여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2월 달로 가게 되면서 사실 2월 20일이죠. 삼성의 갤럭시 10이 공개가 되면서 그때 같이 갤럭시 F도 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MWC 2019가 사실 2월 25일에서 2월 28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모토로라라든지 아니 하웨이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폴더블 관련된 이 새로운 이 스마트폰을 출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슈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 폴더블 관련된 자, SKC 코오롱 PI 잠시 후 자세하게 또 들어보고요.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실적이 방금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 2,427억 원으로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4.3%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반등세를 이어가 줬고요. 오늘도 0.85%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는데 11만 7,5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물산 4분기 영업 2,427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확인 가능합니까? 일단은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뭐 실적 자체가 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좀 감소했던 부분 자체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이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미스가 되는지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삼성물산 자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높았던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내일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시간의 잔량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뭐 매도세가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일 장 뭐 살짝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뭐 그 자리로 더 올라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실적 발표가 돼서 잠시 끊고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SKC 코오롱 PI 이야기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해주시죠. 네,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에 폴더블 관련돼서 뭐 결론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폴더블 이슈가 이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때마다 상승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상승 탄력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당연히 중소형사들이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KH 바텍이라든지 테이펙스라든지 아니면 UTI라든지 당연히 더 강하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이면서 좀 수익 확률이 높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SKC 코오롱 PI가 좀 그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PI 필름 같은 선물 경우에는 옵션 사실 장 뭐 종료 5분 삼성전자에게 전입니다. 이 채택이 되지 않게 되면서 이제 폴더블에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부품 관련돼서 뭐 단독 벤더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뭐 SKC 코오롱 PI도 충분히 향후에는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5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은 3만 원대 초반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2월까지는 이 폴더블 이슈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SKC 코오롱 PI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니저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오늘 급락이 나왔었던 KG 이니시스입니다. 네. 오늘 급락 이유는 이제 KG그룹이 동부제철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폭이 커진 상황인데요. 사실 그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이러한 이슈로 좀 수익성 악화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관 수급과 함께 꾸준히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또 다른 이슈로 이렇게 급락을 보이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올라왔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온라인 쇼핑 증가율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쉽게 구매를 하는 상황인데
2015년에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 폐지 이후에 요즘 들어서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등등 각종 페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등록만 해놓으면은 숫자 6개만 등록을 하면 바로 매입이 됩니다. 바로 구매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간편 결제가 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식자재도 집으로 바로 오는 그러한 배송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지 업체에게는 더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급락을 한 이슈는 회사 사업적인 자체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그룹의 이제 무슨 그룹 검토, 인수 검토 이러한 악재이기 때문에 그룹적 이슈는